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11월 29일 따뜻했던 주식시장 오늘도 낱낱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먼저 화면부터 살펴보시죠.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만에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따뜻한 주식시장이네요. 네, 오늘 뭐 네. 주식시장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죠. 뭐였죠? 나로 발사가 네.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난번에도 실패를 하고 이제 요번에도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네. 많이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 네. 이제 항상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만 안 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에 이제 보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텐데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네.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도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 배웠죠? 네, 지난 시간 내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죠.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왜 한다. 블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주가는 저점이 낮아지는데 보조 지표는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를 중요하죠. 네. 상승 다이버전스였죠? 맞습니다. 네. 우리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종합지수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자, 세 번째, 지수의 추세가 전환되려면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그렇죠. 환매수가 동반되어야 돼야죠. 된다. 네.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상승 다이버전스, 네. 환매수.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배워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 이슈들이 또 있었죠? 저희 점검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에 대한 뉴스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지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이어왔는데요. 네. 오늘의 이슈는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낙폭과대주의 반격이라고 네. 제가 썼습니다. 드디어 꿈틀 됐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지난주 제가 이슈로 차별화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신고가 나오면서 반대로 포스코는 최저가가 나오는 네. 그런 차별화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슬슬 저점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역할은 기관들이 뭐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기관들이 최근 저점에서 상당히 좀 매수를 하면서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특히 뭐 내용이 괜찮다는 IT라든가 이런 네. 쪽은 오히려 더 사는 반면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화학, 철강 뭐 이런 종목들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이제 반대로 팔고 이쪽으로 네. 옮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난주 말 이번 주 초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좀 반대적인 네. 그런 모습, 반대로 변했죠.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지금 반등이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6거래일째 매수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IT 관련주들은 반대로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들어가면서 네.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이 IT라든가 이런 소비 쪽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T 관련주들은 미리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효과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지금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낙폭과대주들 반등 많이 나온 거 이제 화학, 네. 철강, 철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화학, 자동차, 건설 많이 올랐죠.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차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종목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대림산업은 또 4분기 실적 기대감에 5% 네. 가까이 또 올랐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 정도 올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별로 이렇게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건설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현대건설 재차 이제 최근 저점 라인 때 6만 원대에서 6만 7,800원대까지 한 15% 정도 올라오는 네.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GS건설 최근에 이제 4만 7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5만 3천 원이니까 한 6천 원 정도 올랐으니까 4만 7천 원짜리가 이제 6천 원 정도 올랐으니까 뭐 한 12, 3% 정도 일단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보시면 8만 원대에서부터 무지 빠졌었는데 네. 이제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렇네요. 한 얼마 전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희망이 있는가, 연말까지 지금 그쵸? 올라갈 수 있는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됐는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지금이라도 좀 쫓아 사고 싶은, 왜냐하면 이런 경기에 민감한 이런 종목들, 물론 건설 경기 안 좋고 하지만 원래 펀더멘탈이 있거든요. 자산 가치도 있고 한데 너무 빠졌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네. 하락세기형 패턴이 이제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락세기형 하면은 추세가 어디로 전환이 된다? 상승 추세죠. 그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찍고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데 저점이 낮아지는 이 각도가 더 완만하고 네. 고점이 이렇게 급하게 각도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다가 급하게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이 지금 건설주, 뭐 이제 최근 많이 밀렸던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많이 빠졌던 호남석유라든가 여러 종목에서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낙폭과대주들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낙폭과대 저평가라는 네.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낙폭과대인데 경기 민감주는 아니고 네. 경기 민감주는 아닌데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은행주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최근에 보면 좀 부진했잖아요. 딱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아니고 그런데 네. 은행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도 좀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제 대출받았던 그런 이제 금액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은행주들이 최근에 안 좋았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KB금융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KB금융 한번 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4만 1,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지금 3만 4,000원대까지 거의 막 20% 가까이 일단 급락을 했던 네.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은행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 정도 이 정도까지 빠질 정도는 분명히 네.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은행주 하면 그래도 저점 라인 때는 뭐 그래도 한 4만 원대, 3만 5천, 4만 원대 지지가 돼주면서 지켰어야 되는데 네. 최근 지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KB금융은 반대로 이렇게 밀리는 네, 이런 소외가 모습이 됐어요.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슬슬 이제 조금씩 돌아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낙폭 과대 종목들,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IT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메리트를 느낀 기관들 매수세가
이제 좀 오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분석해봤죠. 저희 낙폭과대주의 반격에 대한 네.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오늘도 싱싱 달렸네요. 맞습니다. 그쵸? 이제 자동차주의 이제 급반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리콜, 네, 그죠? 리콜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그때 당시 이제 리포트가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네. 나왔어요. 이 리콜 사태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상당히 좀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더 부추겼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도 20만 원이 살짝 깨졌었고, 기아차도 상당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까지 해서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올라오는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게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 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1월 자동차 판매량,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리콜 사태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11월 달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으면 리콜 사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해프닝 정도로 해서 네.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들이 최근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동차 쪽 급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12월 초에 발표가 될 텐데요.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네, 좀 좋게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미리 이제 좀 선침해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즉 리콜 사태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인데요. 그리스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네. 그죠?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짓눌러 왔던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 지표들은 최근에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주가가 최근에 안 올랐었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자동차주들의 위치, 기아차라든가 현대차의 기본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견조할 만한, 지금보다 크게 밀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라는 뭐 그런 수준이 네. 자동차 종목들의 급반등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급반등 오늘의 또 네, 큰 차트를 이슈였고요. 자동차 한번 볼게요. 네. 하나만. 기아차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5% 가까이 올랐죠? 네, 네. 잠시만요. 자, 기아차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좀 급락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죠. 8만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제 펼쳐졌습니다. 이평선이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에 있으면 우리가 정배열 위쪽으로 네. 펼쳐진다 그러고,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역배열이 이제 역배열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회사의 이제 업황이 좀 괜찮다거나 돈을 잘 벌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정배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멈췄거나 꾸준히 돈은 버는데 성장이 멈췄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에 기아차가 이제 9월 달 이후로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네. 종합지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 막판에 리콜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만드는, 네. 즉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차트 패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등간격 역배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이 얘기인가요?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네. 다 일정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건 약간 좀 이쪽이 멀긴 한데요. 네. 이렇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요 빨간색 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목표치가. 여기가 이렇게 와서 만나건 네. 아니면 옆으로 가서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즉, 지금부터는 해서 위로 이제 올라와서 만나든지 여기서 쉬었다가 얘가 내려와서 만나든지 바로 이 기아차의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다. 즉 자동차 업종이 뭔가 이제 다음 주 자동차 판매량 나올 때 네.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음.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황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외국인들의 또 네. 네, 행동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는지 예. 또 궁금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주 우리 복습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아놨는데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마다 그냥 주식을 들고 빠질 수는 없으니까 선물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물 매도가 오히려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이 선물 누적 매도가 감소를 했죠. 오늘 이제 많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네.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환매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매수가 되는 거죠. 네, 환매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8,000개가 가까이나 네, 한번 하셨잖아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선물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오늘 7,800계약 정도 네, 외국인들이 사줬는데요. 잠시만요. 네, 일별로 보시면 선물해가지고 요번 이제 9월 만기였죠. 9월 달 지금은 이제 12월물이니까 9월 14일부터 해가지고 네,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금액으로는 그렇고 이제 개수로는 오늘 6,000개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6,160개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적으로 보시면은 7,500개 이제 마이너스 7,500개니까 외국인들이 이전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이 환매수가 돼야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마이너스 23,000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23,000개에서 마이너스 7,000개까지 줄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16,000개나 사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항상 주식을 사기 전에 이렇게 매도가 많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선물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게 돼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요. 그래서 요즘 외국인의 동향이 이렇게 외국인들 주식은 사지는 않는데 네, 미지근한 선물은 건가요? 사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주식하고 선물하고 같이 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사면서 선물 사게 되면 선물을 팔아놨던 걸 비싸게 사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사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이전 이제 여기 7월 달에 유럽에서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 시장에 이제 해법을 제시해서 살리겠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이때도 한 2만 개 이상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먼저 매수하고 많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마이너스 2만 개에서 플러스 만 개 이상까지도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항상 이제 초기 단계에서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먼저 선물 팔아놨던 거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올라갈 때 그 다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여태까지 보면. 네. 그리고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기관들은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먼저 사고 외국인들이 살 때 또 같이 사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올려 사는데 조금 올라갔을 때 한 이 정도에는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를 합니다. 즉 기관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외국인들은 여기서 선물을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여기서도 계속 주식을 사는 네. 끝까지 다. 그렇죠. 기관들 물량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수하는 과정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 주식 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뭔가 좀 안정적인 좀 재료가 나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보면서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 살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네. 어떻게 전환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네. 주가의 이제 변곡점 저점 라인 때는 이렇게 낮아지는데
보조지표에 저점 라인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가네.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즉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종합지수 지난주 네. 이 시간이니까 이때쯤 됐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네. 여기 나오면서 보조지표의 높이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 내려왔네요. 그죠? 이런 시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여기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 이후 조정받았던 이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좀 맞아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유럽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꾸 재정절벽 관련된 내용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 빨리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시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중국 시장 돌아서는 거 말고는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더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뭐 팔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하지만 딱히 악재가 없고 신호상으로 올라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1950선 돌파했을 경우에는 2000선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열쇠는 미국과 중국에게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 두 가지 해법, 네. 미국의 재정 절벽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나오는지 여부가 해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제시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제 현대차 자동차 종목들 딱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안 좋은 내용 리콜 사태 나고 나서 네. 전부 다 안 좋은 리포트 나오고 막 그랬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바닥이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현대차 뭐 이제 내용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급등했을 경우에는 벌써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네. 미국의 재정 절벽이나 중국의 그런 부양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될 해법이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미리 반영돼 네, 가지고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밀릴 네.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불안한 시점이 오히려 지수상으로는 저점이 될 타이밍이다. 수가 있거든요. 네. 즉 지금 이제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해법이 결과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도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즉 나오기 전에 지금 약간 불안한 시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와 또 국내 지수 분석해봤고요. 이제는 좀 멀리 봐야죠. 네. 글로벌 지수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우 지수가 제가 이제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저점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이라는 건 변곡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확인이 됐나요? 예, 다우 지수를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소위 요 하늘색 선이 이제 5일선인데요. 네. 5일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저점이 이제 하나가 형성이 됐죠. 그죠? 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다시 한번 출렁거리더라도 지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보조지표는 위로 터닝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거거든요. 네. 즉 요번에 지수가 밀리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 나오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올 경우에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절호의 기회다. 즉 만약에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뭔가 불안해서 밀렸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절벽에 관련된 해법이 나오게 되면 벌써 다우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반대로 지금이 오히려 더 저점이라고, 기회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우리 시장을 5월달 지수 300포인트 가까이 빠지게 만들었던 네. 그리스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그렇죠.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국이 지난번 헤드앤숄더용, 역헤드앤숄더용으로 해서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그때 당시 이때였죠. 네.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요 라인대를 돌파를 했으면은 제가 그때 보여드렸듯이 이 긴 하락 추세가
위로 돌아서는 네. 저점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고 밀리면서 밀려났어요. 안 좋아졌고 네. 그래도 일단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뭐 쌍바닥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또 밀렸어요. 최근 저점 라인 때 2,000포인트까지 깨지면서 네. 오늘 또 밀렸습니다. 네. 이게 하락 아까 보시면은 그 뭔가 회사 내용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이평선들이 아래로 이렇게 펼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 시장의 차트에서 이평선들이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이 지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 아,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와야지 네.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우리 시장도 올라가고 대만도 올라가고 나머지 글로벌 시장은 다 올라간다는 거죠. 네. 중국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면 오히려 나머지 시장 종목들한테, 국가들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즉, 네. 이게 우리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여기서 돌아서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국 시장이 언제 다시 재차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 시장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이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달 이제 다 지나갔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 그리고 이제 2013년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내년도 전망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벌써 이제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11월 달에는 각 증권사별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전망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장 내일 뭐를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올해 연말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우리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즉,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실적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12월 달 내년에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좋은 실적에다가 좋은 업황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어야죠. 만약에 지난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뭐 그런 이제 크게 우려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좋지, 성장성은 좋지만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실적도 괜찮은데 이제 가격적인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부분이 좀 따라주는 것들 기관 외국인들이 사주는 종목들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IT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차별화가 됐던 경기 민감주. 네. 우리가 어디를 선택을 내가 지금 현금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당장 IT 쪽은 계속 좋기 때문에 IT 쪽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네. IT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IT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을 거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하나둘씩 리포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가격대는 사면은 크게 부담은 없다. 내년도는 좋을 거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데 IT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실적이나 수급이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고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실제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펀드멘탈 대비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업황이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은 리포트 나오다 보니까 밀렸거든요. 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둘 다 메리트가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I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변동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 민감주들은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사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네. 아니면 밀릴 때마다 좀 더 사는 전략.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가 되고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강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네. 최근에 거의 50% 가까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오게 되면은 빠질 때는 50%였지만 올라올 때는 더블이거든요. 네. 즉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고 재료가 나왔을 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 종목들이다 보니까 양쪽 다 일단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네. 첫 번째로 네. 제가 이제 투자 전략, 이제 좀 긴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들은 이제 중기 투자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손실이 났다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팔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분명히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IT 관련주들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분명히 여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까지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단기적인 IT 관련주들 대응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이슈와 지수 분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내용들로 가지고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지난 이제 강의까지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이제 문제를 좀 만들었는데요. 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의 노출은 주가의 저점을 만들고 네. 뭐뭐의 노출은 주가의 고점을 만든다. 네. 악재는 저점을 만들고요. 네, 호재는 고점을 만들죠. 맞습니다. 네, 맞죠? 두 번째. 두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세 기형은 네. 무슨 전환 신호이다? 네, 저희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저점이 내려가다가 네, 박차고 올라가잖아요. 네. 상승 전환 추세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자동차 업종은 네. 오늘 이제 상당히 급등한 자동차 업종은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어떨 때 네. 그리고 엔화 대비해서 어떨 때 유리하다. 이거 제가 그때 좀 그렇죠. 아리까리 예. 알쏭달쏭했던 네.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일 때 네. 그리고 엔화 대비도 약세일 때 유리하죠. 맞죠? 네,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풀이와 함께 네.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쉽게 냈으니까 당연히 맞히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물론 이제 맞춰야죠. 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문제를 좀 쉽게 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경험상 이제 반복을 해서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 3, 4주 전쯤인가 그때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갈 때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거다. 왜? 7, 8, 9 그때 당시에 그리스발 악재, 유럽발 악재가 너무 부각이 되던 시기라서 당연히 이제 전부 다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꺼리고 위축됐었고 기업들 실적은 분명히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요번에 결과적으로 지나서 보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급락했을 때 그때가 대부분 다 저점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즉 네. 악재가 노출이 됐을 때 저점을 만들고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 고점을 고점을 만드는 만든다. 그런 모습이 나온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세 기형은 상승 전환 신호이다. 요번에 이제 급락했던 패턴의 종목들 대부분 다 보시면은 하락세 기형 패턴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세 기형이 네. 나오고 나서 급반등하는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네. 호남석유라든가 대부분 다 이런 신호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동차 업종은 물론 이제 제가 환율을 보니까 아직까지 원화가 이제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 대비해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이 당장 이전처럼 그렇게 좀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동차 업종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까지 잘 끝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나 또 이성대 전문가님의 또 다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정답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확인해보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볼게요. 어제의 퀴즈였습니다. 황금연못이 그동안 강조했던 상승 패턴의 핵심이 아닌 것은 1번 개미허리, 2번 장대양봉, 3번 영망치, 4번 음봉 따라잡기. 정답은 4번 음봉 따라잡기였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SBS, 2번 LG패션, 3번 오뚜기, 4번 호텔 신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내일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홈런주 확인해보기 전에요. 저희 지난 시간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부터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MK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매수가가 4,200원에서 4,425원, 그리고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배열 추세가 지난 8월 달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네. 확산 국면되고 이제 수렴돼서 재차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현대차 말씀드릴 때 이평선들이 아래로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즉,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고 있다.
즉 오늘 올라가면서 위로 모양이 이제 올라타고 있는데요. 네. 내용도 차트 흐름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이 기존에 이제 4,000원 손절가 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7천억에서 이제 140억인가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작년만큼 영업이익이 났고 매출액은 작은 대신에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는 그만큼 마진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즉 마진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가는 이 상태에서 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제가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그런 이제 가격대로 지키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K전자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홈런주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홈런주는 이녹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FPCB, 그러니까 우리가 연성 회로기판의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FPCB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여러 가지 이제 다 이제 사용이 되면서 동사의 소재가 이제 FPCB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이 돼서 그 FPCB가 애플에도 들어가고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앞으로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호재에 대한 이제 실적 호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제 신규 사업 부분이 매출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내년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동사의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관들의 추세적 매수. 제가 좀 말을 좀 애매하게 했었는데요. 무슨 네. 얘기냐면 기관들이 좀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이제 크게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주식을 계속 좀 사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고 팔지는 않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까지도 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동사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크게 부담이 없이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잠깐 살펴볼까요? 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소비자들의 욕구가 끝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 모양상으로는 크게 이제 뭐 지금 딱히 이게 매수 자리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큰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즉 힘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크게 조정받지 않고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부분이 동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날이 이제 지난번 SM 급락하면서 몇 번 이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점 라인 때는 크게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되고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즉 어떻게 보면 상대 탄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밀렸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기관들은 이런 IT 쪽을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는 IT 쪽을 사가지고 계속 이쪽에서 이제 출렁거리면서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가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주들한테 이제 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IT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도 내년 초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IT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좀 해도 되고 며칠 이제 23,000원대 부근에서 21,000원대 이하까지도 밀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겨서 단기적인 대응 차원에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2850원에 끝났는데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 정도 매수를 하시면 네.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24,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까지 이성대 전문가님의 홈런주 잘 들어봤습니다. 이성대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이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네. 또 오늘의 강의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과 또 앞으로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 네. 키포인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수를 통한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지수 분석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분명히 이제 잘 적용을 하셔서 우리가 포트 관리라든가 현금 비중 조절하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저희.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네. 다시 뵙기를 전문가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천진 박명환 전문가로부터요. 저희 선물에 대한 내용 배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후 9시에는 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 어제 강의를 해주셨던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이 매수 타이밍의 귀재에 황금연못의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인사를 네.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